한국인은 아예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뭐 현장 건축은 완전 물 건너갈 수도 있어요. 수도 없고 뭐 빚만 잔뜩 지고시고 공정 자체가 지금 엄청 느려지게 생겼어요. 기본적인 모듈 자동화 골조 딱 짜가지고 용접까지 해서 나오는 모듈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 제가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그래도 10대에서 15 정도 성장할 수 있게끔 비용이. 안녕하십니까, 스카이시 박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카메라를 켜야 된 이유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현장 건축 쪽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인을 올려가지고 그때 면접 뭐 30명을 받네 뭐 어쩌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사람을 외국인 말고 한국 사람으로 해서 구해보려고 다시 구인을 올렸어요. 구인을 올렸는데 면접을 보러 오셔서 한다고 하고 안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 상태가 좀 오래 일했던 직원들은 외국인들이죠. 자기 나라 가야 되는 상황이고 신규로 뽑든가 해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늘지 않아요. 단순한 기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잘해요. 일을 오래 하고 또 생산력도 높고 하지만 이런 디테일이 필요한 기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걔네 입장에서는 물론 이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어디다 써먹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급여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런 게 있으면 열심히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하면은 급여를 많이 줄게 라고 해도 제 말을 믿질 않아요. 지금 직원들도 일을 하면서 올려줘서 그냥 올려줬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급여를 20만원 30만원 50만원 더 줄게 라고 해도 믿질 않았어요.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을 뽑아야 된다, 미래를 보고 같이 일할 만한 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한국인을 뽑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과거 5년 전? 이 정도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지, 아예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온다고 하고 뭐 안 오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도. 근데 요즘에는 일을 한다고 그러놓고 안 오든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얘기 듣고 안 하든가 시작을 안 해요. 시작을 아예. 네. 연령대가 그렇다고 그렇게 어리지도 않습니다. 어리신 분도 계시죠. 28살이나 뭐 30살 초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30살 후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에서 8, 9, 이 정도 되는 분들, 사실 지원하는 분 중에는 뭐 나이 많으신 분도 많아요. 60대 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뽑아도 못 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을 가르치기도 뭐하고 배워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 내 인생에 제 이막같이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저는 사실 진짜 건설 현장의 인력난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거 몇 년 못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해는 되죠. 현장 가가지고 숙직하면서 일하고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도 좀 덜 받고 편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저희가 초반부터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350만 원 정도 드리는데, 그게 이제 현장 가가지고 일하고 출장 다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시더라고요. 현장 건축이 완성도가 높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듈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갑자기 요 근래에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데 현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은 아직은 건강하니까 제가 가가지고 일을 하면은 오늘 일하신 분이나 뭐 1년 일하신 분이나 비슷해요. 말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거니까 제가 좀 신경 써가지고 하면 되는 부분이라 상관은 없는데, 제가 기술자나 이런 관리직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영업이나 이쪽 아니면 홍보 쪽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해서 공사 수주나 이런 것들을 높이고 현장 관리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현장을 하고 거기서 막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처리해주는 형태의 방식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인력난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실 저도 옛날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일을 배워서 급여가 그래도 못해도 600 이상, 만약에 공사 현장이 늘어난다고 하면 공사 현장별로 현장 비용까지 해서 하면 1000만 원, 1500까지도 벌 수 있는 이 구조에서 그 정도까지 가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를 제가 지금 10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일할 때는 몰랐죠. 근데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부리다 보니 요즘에는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어요. 면접을 보러는 엄청 오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전부 다 했다가 안 와버리고 뭐 이래버리니까. 모듈로 하면은 왜 계속 할 수가 있느냐, 공장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이 일정하고 멀리 가고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배달 가거나 아니면 현장 조립하는 거
경우에만 하루 이틀 정도만 출장을 가면 되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확실히.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로봇 형식의 자동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게 된다고만 하면 인력들도 일단 일이 편하고 또 작지 않게 받고 그러면은 일을 더 오래 할 것 같아요.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때는 사실 사람을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현장 조작하시는 분들을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하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있는 기술자분들이랑 이제 일을 들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라고 뭐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기껏해봐야 5년, 10년 안에 다 은퇴하실 건데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느낌이에요. 너 지금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이 일 못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 익히 보기 힘든데 저도 나이가 이제 46인데 언제까지 이걸 하겠습니까? 50세, 55세라고 해봐야 힘든 일을 못 하잖아요. 간단한 일은 해도 지금 당장 큰일 났어요. 이제 공정이 엄청 느려지게 생겼어요. 일하던 숙련 이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돌아간다고 하니까 오래됐죠. 오래됐고 근데 외국인을 뽑아서 다시 가르치기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좀 한국인을 급여를 좀 더 주더라도 한국인을 좀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 뽑힐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직접 다니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5년 하려나? 길어야 7년? 외국인 노동자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드는데도 3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서 또 무지하게 생기는 하자나 이런 문제들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사실. 근데 그때는 인력 키운다는 마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막상 키워놓고 보니까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되지도 않았어요. 한국인은 아예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뭐 현장 건축은 완전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로 해야 되는데 모듈로 하면은 큰 거 만들긴 힘들죠. 최종 쉼터 같은 경우도 높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대의 모듈을 조립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제작은 가능하다. 근데 그것조차도 3년 안에 대안이 마땅히 없으면은 그거 조립하는 기술자조차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업만 운영한 게 10년 정도를 하면서 남은 거라고는 건축 기술, 지식, 현장 경험 이거밖에 없어요. 돈 한 푼도 못 벌고 빚만 잔뜩 지고 지금 공정 자체가 지금 엄청 느려지게 생겼어요. 공사가 맡아놓은 게 지금 4월까지가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끝날지도 참 농막이나 이제 최종 쉼터 시즌이죠. 이때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바쁩니다. 작게든 크게든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비싼 거는 비싼 것대로, 싼 거는 3구짜리 1,000만 원, 뭐 10평 최종 쉼터 뭐 2,500짜리도 있고 뭐 한데 그런 분들도 다 바빠요. 생산량이 한 달에 100대씩 나오는 이런 데 없습니다. 많이 나와야 10대, 20대 하면 진짜 많이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인구가 아무리 적어졌다고 그래도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니까 한두 대씩만 수주해도 3, 4, 2개월 뭐 이렇게는 금방이죠. 저희 같은 경우도 최종쉼터 현장 건축하면은 많이 만들어야 한 달 반 이렇게밖에 못 만드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비승용자 데리고 일을 하면은 한 달 반은 걸릴 것 같아요. 걔네들이 지금 2월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그럼 4월부터 사람을 전혀 생초보를 데리고 해야 돼. 모듈로 가는 게 어찌됐든 해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이 정도 속도면은 3년 5년 안에 같이 다닐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가격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게 최소 2억 정도 잡더라고요. 그럼 2대면 4억인데 야 이거 뭐 웬만한 공장 하나 값이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것도 기본적인 모듈 자동화 골조 딱 짜가지고 용접까지 해서 나오는 모듈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 제가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그래도 10대에서 15 정도 생산할 수 있게끔 비용이 못해도 10억에서 12억 사이 정도가 발생할 것 같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 있는 국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받고 해서 하면은 그래도 6, 7억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70% 공정까지는 자동화를 해놓고 나머지 30%를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람 구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공장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니까 그거를 엄청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 저같이 막 해남 이런 데 막 가고 이러는 거를 그 영상 괜히 찍어가지고 그거 보시고 그런 거보다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고 있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 몇 안 돼요. 손에 꼽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공사하는 업체가 10군데나 되려나?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은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근데 그런 업체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기술력이나 이런 걸 못 믿으셔가지고 못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기술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홍보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만 지방까지 가가지고 일하는 게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만 가면은 현장 건축비 2배, 3배 오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3년, 5년 안에 사실 2배 오르면 누가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완성도가 좋고 해도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배달해주고 조금 하자 있는 거 고쳐서 쓴다고 했을 경우에 공장에서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4천만 원 정도 한다. 현장 건축하면 8천만 원 정도. 그럼 당연히 수주되는 것도 적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다 공장용이나 이제 배달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 프레임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 여러 개를 붙이는 모듈 형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자율이 갑자기 높아져요. 레벨을 맞추는 게 첫 번째 기술이고 두 번째는 그 조인트 옆에서 붙일 때 위로 붙이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비가 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위가 하나의 프레임이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옆으로 붙이는 경우는 이 조인트 부분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마감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치마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가 문제가 되는 소지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수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 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 싫어서 이제 현장 건축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건데 아니 1년 안에 이 정도일 거나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예 안 해요. 아예 경력직을 뽑는다고 올려놨는데도 초보분들이 자기 열심히 해보겠다고 와서 뭐 얘기 한번 해보자 안 와. 그렇게 말하고 안 와버려. 건축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경기도 안 좋은데 일할 사람도 없고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지금 위협감이 듭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게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갖다 때려 박는다고 막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노하우라든지 구조 결정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모듈 형식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인력난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자동화로 계속 관련한 움직임들이 이 때문에 발전을 계속 하고 있죠. 이런 하자들을 최소화하고 마감도 어떻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장 건축은 지금 퇴화하고 있죠.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기술도 없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기술자 한 명에 비기술자 막 4-5명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럼 기술자 죽어나는 거예요. 그 기술자 한 명이 이 4-5명 일을 다 시키고 얘네들이 못하는 일은 내가 다 해야 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남느냐? 그러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직장인을 하지 뭐하러 이걸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업 구조가 돼 있다. 거기서 또 하자 생기고 그러면 또 하자 처리해줘야 되지. 그 다 비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개할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일을 오래 했고 저는 자금력만 되면은 모듈로 가서 하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어떻게 자동화를 할 건지 그 플랫폼이나 이제 틀이라고 그러죠. 이 틀을 어떻게 제작을 해가지고 로봇을 어디다 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로봇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뭐 요즘에는 로봇 팔만 달려가지고 밑에 궤도 달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용접하는 기계도 있다고 뭐 하니까 근데 그거는 어쨌든 공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설비를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듈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 한계들을 최대한 줄이겠지만 완전히 현재는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 기술이 더 발전을 했을 때 다시 산업을 고려해 볼 건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엄청 아파요 지금. 진짜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약 따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아무나 때려 박아가지고 일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외국분들이 그 정도 기술밖에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얘기를 즉각즉각 해주느냐 그러지도 않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라고 해도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서. 그나마 모듈 형식으로 가면은 그 정도의 퀄리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자율을 감소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모델은 아니더라도 더 깔끔하고 이럴 수는 있죠. 하나의 모델만 계속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숙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장 건축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으니까 다 틀리고 어디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그때마다 이게 바뀌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하려면 숙련도가 높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숙련된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했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제 당장 기술자분들이 확 사라지고 나니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체감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현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사장이니까 맞춰드릴 수 있는데
일하는 분들이 나 추워서 일 못하겠다고 그건 답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억지로 일 시켜요 제가. 그냥 알겠다고. 자기 돈 안 받겠다는데 뭐라 그럽니까? 저도 엄청 혼내죠. 이번에 공사하는 데가 제천 뭐 가평 이런 데인데 왔다 갔다만 반나절이잖아요. 반나절이 뭐 더 걸리지. 아침에 가가지고 다 기름값이고 다 제 돈 쓰는데 가가지고 추워가지고 일 못한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게? 그럼 공장 늦어지지. 저도 뭐 잔금 받고 해야지 애들 급여 주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뭐 들려 돼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지금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세상에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더 저렴하고 더 퀄리티가 좋으니까 선택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사를 데리고 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퀄리티도 좋은데 왜 저렇게 하나? 성견지명이 저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분명히 기술자는 다 없어질 거고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일할 사람 구하기도 힘들 거다. 라는 거를 미리 알고 지금까지 준비해야지 1000평, 2000평 되는 데다가 모듈러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보고 어설프네 해도 보세요. 나중에 그거 선택할 수밖에 없다니까. 지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 상태가 오니까 저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거기까지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여기서 건축 생명은 끝나는 거겠죠. 네. 근데 그렇게 돼도 돌아다니면서 소리나 하고 연락 많이 와요, 요즘에. 특히나 비 오고 눈 오고 이럴 때 지붕 새거나 이런 것들 많죠. 근데 뭐 그거 하면은 금액이 작습니까? 장비 쓰는 거랑 해서 해도 하면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런 일들 컨테이너 바닥 수리라든지 아니면은 단열 이런 것들을 어차피 저는 집을 짓던 사람이니까 다 알죠. 외관료를 계산하는 것도 저만큼 아는 건축주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노후주택 같은 리모델링 하시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단열입니다. 난방비 폭탄 맞아요. 옛날 집 잘못 들어가면은. 그랬을 경우에 여기 열관료율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보강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안내하는 건축업자? 없습니다. 없어. 여기는 지금 열관료율이 예를 들어서 1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 중부 일적 같은 경우는 0.15다. 0.15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맞출 건지 최소 0.15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부 2지역 0.25 정도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좀 살만한 집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그냥 막 다 때려박아가지고 스트리폼이나 붙이고 비가 줄줄줄 새고 샤시 같은 것도 그냥 대충 막아가지고 일은 없어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사실 그쪽 시장으로 해도 자신 있죠. 집 짓는 것보다 쉬워요 사실. 집 짓는 게 진짜 복잡하고 힘든 거지. 어디 가서 단열하고 뭐 천장 덧방하고 이런 게 무슨 가는 것만 해서 일입니까? 인건비 남기는 거예요 인건비. 그 정도 가르치는 거는 저도 가르칠 의향이 있고 집 지어가지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빌드하는 게 한두 개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분야를 내장과 외장으로만 나눠도 엄청 많아요. 그거를 전부 다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희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사람 없어가지고 일 못하겠어요. 소용이 없다니까. 어쨌든 이사하고 영상을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뭐 공사하는 것들은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올리려고 해요.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존 공사부터 빌드 해가지고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영상을 올리고 완성된 것도 보여드리고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영상을 크게 된 겁니다. 대안이 있거나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또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알고 싶으신 것들 제 의견 듣고 싶은 것들 있으시다고 하면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